초민감자도 참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같은 초민감자인데 예민한 포인트가 다 달라요.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일관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내가 살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가장 자극을 많이 받고 힘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내가 특성이 굉장히 민감하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내가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어 라는 좀 그런 자신감을 먼저 가지시는 게 첫 번째로 나를 이해하는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초민감자가 나의 감정이나 감각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좀 타인에게 받은 상처나 아니면 과도한 자극을 좀 희석시키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초민감자들은 과부하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힘든 자극 때문에 내 감정이 동요되었다면 이 세 단계를 좀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극 차단과 안전기지 확보입니다. 어떤 자극이나 상처를 받으면 초민감자의 뇌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린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극이 없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빛의 밝기를 좀 낮추거나 소음이 덜 들리는 곳, 혹은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장소로 가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진정시키셔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향이라던가 음식, 음악 등등으로 나를 좀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전해 라는 생각으로 신경계를 안심시켜야 됩니다. 폭풍이 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우리가 동굴 속으로 피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감정의 객관화입니다. 상처받거나 화난 마음을 참지만 말고 한번 종이에 적어보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 사람의 어떤 무례한 말투가 나를 화나게 했어. 저 사람의 좀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라고 인식도 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그 힘든 감정은 밖에서 막 들이닥치는 괴물이 아니라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외부의 자극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올라온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감각을 일깨우셔야 해요. 이때 감정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으로 제가 아트 테라피를 추천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이미지나 색으로 안전하게 표출해내는 그 미술 작업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셋째, 경계선과 보호막 설정입니다. 초민감자는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 과잉 상태에 빠지기 쉽거든요. 상처를 준 사람과 나 사이에 투명한 보호막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무례한 말과 행동이 이 보호막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이미지를 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이 내 마음 깊이 침범한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선을 자주 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심리적인 경계선 설정, 보호막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뇌가 자주 과각성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감정이 폭발을 한 다음에는 이런 단계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면 그럼 애초에 자극을 좀 차단하거나 줄이는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민감자는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세 가지 방법들은 계속 평생 훈련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나의 어떤 민감한 특성을 단점으로 자꾸만 소진하지 않고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스스로 평생 내 성향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나의 민감함을 약점이 아닌 장점으로 만들어 나의 능력으로 좀 실현시키는 방법은 어떤 단계를 거치면 좋을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나만의 자산으로 만드는 핵심은 나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음에 3단계 전략을 제안해 볼게요. 첫째, 나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세요. 초민감자는 환경의 영향을 극도로 많이 받는 난초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초민감자이자 강한 내향인입니다. 공간이 크고 화려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작고 조용한 공간에서 1대1 상담을 하는 것을 선호하죠. 집단 상담이나 넓은 강의실 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아셔야 내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최적의 환경에서 난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의 장점이 최고로 발휘됩니다. 만일 내가 자주 머무는 공간이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공간부터 개선해 보십시오. 둘째는 디테일의 전문화를 추구하세요.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능력은 사실 엄청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가는 내담자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서 그 마음을 읽고요. 예술가는 빛의 미묘한 변화를 화폭의 그림으로 담으며 마케팅 기획자는 시장의 아주 작은 흐름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여러분의 그 피곤할 정도로 세심한 눈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안목으로 전환해 보세요. 예민해서 피곤해가 아니라 예민해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캐치한다는 긍정적 자신감이 예민함을 바로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실제로 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이 초민감자인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고객의 니즈를 너무 빨리 잘 파악하셔서 장사가 진짜 잘 됩니다. 당연히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는 게 먼저죠. 그러나 음식이 기본만 한다면 사장님의 마인드와 친절이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의 변화를 잘 캐치하는 장점만으로도 사람을 대하는 모든 직종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셋째는 정서적 공감을 극대화하세요. 초민감자의 큰 장점은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흡수해서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20년 넘게 상담과 아트 테라피를 통해 수많은 분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도 저 역시 초민감자로서 그들의 아픔을 깊이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섬세함을 타인을 돕고 세상과 연결하는 도구로 쓸 때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요, 꼭 사람과 대면해야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죠. 유튜브 시대에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컨텐츠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초민감자를 오히려 좀 예민하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히려 이런 한국적인 분위기가 장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요소들도 반대로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회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초민감자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나르시시스트하고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도 나르시시스트의 환심을 사거나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초민감자들은 너무 잘 알아요. 나르시시스트가 사실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비교 경쟁이 굉장히 심한 문화잖아요. 조건을 굉장히 따지는 문화잖아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좀 상대한테 거만하게 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은 기분 나빠, 상대하기 싫어 이러고 이게 감정적으로 내가 금방 포기하거나 좀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면, 사실 초민감자가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의 장점과 나의 장점을 잘 결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민감자가 거꾸로 이런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소장님께서도 초민감자라는 거를 아시기 전에는 좀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그들을 이용해서 또 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사례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초민감자로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고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알게 된 초반에는 이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좀 대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후에는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나르시시스트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또 잘 이용할까, 활용해서 나한테도 좋은 이득을 가져오게 할까 라고 저도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혹은 피할 수 없다면 잘 활용하자,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초민감자임을 중년 이후에 알게 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장점부터 노리는 게 제일 좋을지도 궁금해요. 초민감자도 참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초민감자인데 예민한 포인트가 다 달라요.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일관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내가 살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가장 자극을 많이 받고 힘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내가 특성이 굉장히 민감하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내가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어 라는 좀 그런 자신감을 먼저 가지시는 게 첫 번째로 나를 이해하는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주변에 초민감자가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상대를 하면 좋을지, 초민감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팁도 궁금해요. 가장 흔하게 겪는 갈등 사례와 해결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변에 초민감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자극의 과부하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민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나 감당하기 힘든 자극에 노출돼서 살려달라라고 비명을 지르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살기 위한 생존 방법인 거죠. 이들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초민감자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생존을 위한 에너지 충전 시간입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거나 대화를 멈추고 싶어 할 때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충전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담담하게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갈등은 사라질 겁니다. 가장 흔한 가족 간의 갈등 사례를 살펴볼게요. 가족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생활 문제로 자주 부딪히게 돼요. 생활 소음이나 위생, 정리정돈, 냄새 등등 문제가 자주 일어나죠. 가족이 무심코 켜놓은 TV 소리가 초민감자에게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정말 쩝쩝거리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정한 냄새를 못 맡아서 집에서 냄새 나는 요리를 못 하기도 하고요. 세탁할 때 향기 나는 세제를 못 넣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너무 유별나, 넌 그렇게 왜 유난 떠냐 라는 비난 대신에 헤드셋을 사용하거나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고 서로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도와주는 등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이 없을 때 초민감자는 커다란 고통을 겪습니다. 가족 간의 강요와 간섭은 큰 갈등의 씨앗이 되는데요. 초민감자 자녀나 부모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본능적으로 읽어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뱉지 않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흡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예민함 같은 타고난 특성을 막 지적한다던가 비난을 할 때 민감한 자녀는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때 해결법은 알고 보면 간단한데요. 그들의 그 예민한 특성을 섬세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러보세요.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가 아니라 너는 참 섬세하고 깊이 있게 느끼는구나. 너의 민감함은 남다르다. 라는 말 한마디가 초민감자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는 팁은 초민감자와의 소통은 직설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좋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 기분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명확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해줄 때 가장 안도감을 느낍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의 타고난 특성이나 취향이 다름을 인정할 때 초민감자의 섬세함은 가정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겁니다. 좀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에는 가족 사이에 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요거는 이제 초민감자뿐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사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데요. 그 사람의 어떤 측면은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의 단점만 지적하는 것. 혹은 반대로 민감한 특성의 반대는 뭐죠? 굉장히 무디고 둔감한 특성도 있겠죠? 그 무딘 특성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 모든 특성에서 항상 장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주지 않고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피드백은 꼭 조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초민감자라고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대해줄 때 제일 힘드셨는지, 반대로 이런 말과 행동이 있었을 때는 편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경험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초민감자에 대한 이런 개념도 알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초민감자의 특성을 막 설명을 하면 마치 자기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 초민감자들은 설명을 안 해요.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입을 다물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는요, 조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런 기질이야 라고 제가 먼저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 그렇구나. 너는 이 부분에서 예민하구나 라고 상대방이 먼저 공감해 주길 기다리지 않아요. 네, 제가 먼저 표현한 거를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주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와 초민감자가 한 가족일 땐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볼 때는 항상 아슬아슬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긴장 상태가 되고,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틱한 성향과 초민감자의 성향이 굉장히 사실은 정반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때로는요,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초민감자들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틱하지만 자신의 예민한 무기로 삼아서 계속 다른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르시시스트와 초민감자가 만났을 때는요, 아, 서로 성향이 다른 거를 인정해 주기만 해도 돼요. 제3자가 중재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둘 다 힘들어. 둘 다 남다른 성향이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조금 나르시시스트도 대하기 힘들 수 있고 초민감자도 대하기 까다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 둘은 조금 일반인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일반인과 다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너무 내가 중재를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말해주셨던 그 나르시시스트면서도 초민감자인 경우는 특성이 있고 다른 나르시시스트와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엄청 예민한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기본적으로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선을 넘게 하잖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초민감자 특성을 갖고 있으면 나르들이 되게 섬세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캐치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빨리 읽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르시시스트이면서 초민감자인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하기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사실 초민감자는 상대한테 너 왜 그렇게 예민하니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 말 자체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르시시스트들도 예민하니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이면서 초민감자인 분들은 너 그렇게 예민하니 대신에 너 왜 그렇게 둔감해? 라는 말을 또 자주 해요. 왜냐면 나는 나의 그 섬세함, 예민함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진짜 초민감자들은 이거를 숨기고 싶어 해요. 내가 예민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배려해서 오히려 숨기고 싶어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의 이런 모든 특징이 다 장점이기 때문에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섬세하게 느끼는데 너는 그것도 못 느껴?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둔감해? 이렇게 또 표현하는 특징이 있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초민감자라서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라며 자책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귀한 선물이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제 기질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해지고 치유가 된 이후에는 자연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서 나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경계가 남들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세상을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받기 어려웠던 거죠. 이제는 내가 나의 기질을 잘 이해해주고 나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준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예민함이 강력한 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초민감자분들이 자신의 민감함을 자산으로 삼아 꽃피우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 여정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과정에서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섬세함은 이 거칠고 삭막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빛나는 재능입니다. 그 빛을 누가 함부로 꺼트리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난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나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